박스들 안녕. 제가 더빙 작품을 많이 봐서 로컬라이징 이런 거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더빙 작품 중에 특히 코난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무튼 그 시절에는 그런 로컬라이징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잖아요. 오늘은 그런 여러 애니메이션의 로컬라이징 관련 재밌었던 일화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세요. 애니메이션 로컬라이징, 현지화라고 하는 건데 요즘도 애니 기준으로 이건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은 초월 번역을 해서 자막을 바꾸거나 더빙을 하는데, 이런 건 꾸준하게 있었고, 마블 문나이트 코믹스에서 You will be my knight? 나이트? 이런 대사는 원래 나의 기사가 되겠는가? 밤이요? 이거지만 이게 영어 발음으로 치는 개그라 한국은 나의 기사가 되겠는가? 운전기사요? 하는 드립으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알면 재밌는 로컬라이징, 오늘은 그런 거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만한은 초월 번역이 들어갔던 유유백서입니다. 유유백서, 전설의 휴재 킹 토가시가 만들었던 만화로 개인적으로는 오프닝인 미소의 폭탄을 자주 듣는데, 무튼 그 시절 애니 채널 챔프에서도 밤마다 틀어주고 그랬던 만화지만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된 만화예요. 근데 그 시절에 진짜 잘 나가던 만화 중 하나입니다. 원조 원나블, 귀주톱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 점프 세기둥, 1990년대에 점프 인기를 견인했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유백서입니다. 물론 앞에 작품은 진짜 잘 나가는 애들이라 유유백서는 약간 블리치 포지션이긴 하지만 일단 그 시절에 얘네랑 엮인다? 기본보다는 더한 만화라는 증거입니다. 무튼 점프의 무리한 연장 요청 때문에 토가시 건강 망치는 주범이기도 했지만 총 19권으로 7천만 부를 넘게 팔았던 만화고, 우리나라도 여러 버전으로 발매를 했던 만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볼 건 주연 4인방 중 한 명인 쿠와바라 카즈마, 마철반의 기술입니다. 이 캐릭터는 생김새부터 머리 모양까지 딱 전형적인 이 시절 양키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초반에는 얼굴캅 하듯이 험악한 모습에 유스케에게 싸움을 거는 모습이지만, 유스케가 죽고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부터 시작해 양키 캐릭터 특유의 끈기와 우정, 그리고 댕청미, 아니 빡대가리 감성 낭낭한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그런 캐릭터성으로 시작해 알고 보면 집안 자체가 영감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흑염룡의 원조도 있는 이 각자 한따까리 하는 괴물들 사이에서 이 쿠와바라는 영검이라는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해 4인방 중 하나인 중요한 캐릭터가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이 쿠와바라가 쓰는 기술명에 재미있는 로컬라이징이 들어갑니다. 마철반의 원래 이름 쿠와바라 카즈마라는 이름 자체가 일본의 야구 선수 이름에서 따온 거라, 쿠와바라는 영검을 꺼내고 검처럼 휘두르는 장면과 함께 야구 빠따 마냥 사용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때 사용하던 기술명이 테이쿄 고교 끝내기 투런검, 오치아이류 수이 타자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끝내기, 타자검 마냥 이거 다 야구 관련 이름이고, 이 오치아이류 수이 타자검은 실제 일본의 야구 선수 이름을 사용했죠. 이게 완전판에서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구판이 나온 시기는 2001년으로 이 시기에는 문화개방 이전이라 웬만하면 수준도 아니고 진짜 싸그리 다 한국식으로 했고, 내보내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버려 하면서 고조 사토루의 이겨 메타 마냥 시원하게 자르면서 에피소드 반 통째로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거기에 이 구판이 나오던 시기는 캐릭터 특징, 예를 들면 사투리나 말버릇 같은 거 없애는 경우도 많았던 시절이라 유스케는 존댓말을 씁니다. 이유는 뭐 없어요. 철권 태그에서 얍셉이 쓰면 갑자기 반대편에서 하핫 예절 주입 좀 할게요 하핫 하면서 2차전 뜨던 시절, 싸가지 조금만 없으면 이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뺨알이 맞던 시절이니까 그냥 하는 거죠. 무튼 그런 상황이라 일본식 이름은 그냥 없애버려서 이 오치아이류 수이 타자검은 구판에서는 이승엽 슈퍼 홈런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절에만 있을 수 있는 로컬라이징. 헌데 이런 식으로 로컬라이징이 재밌었던 만화는 또 있는데, 그건 아즈만가 대왕입니다. 아즈만가 대왕, 수많은 사람들을 시입덕의 길로 인도했던 만화 중 하나로, 진짜 이 시절에 여고생이 놀고 먹고 일상 보내는 것만 보여줘도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알려준 선구자적인 작품입니다. 진짜 그 소위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장르의 시초가 이거예요. 무튼 교사가 된 이유가 여고생이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이 시대의 캐남 변태식 쌤을 따라 씹덕이 된 이유를 여고생이 좋으니까! 라고 대답하게 해줬던 만화로, 그 시절 투니버스에서도 방영해주어서 재밌게 봤던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냥 재밌어요. 순수 체급이 높아요. 고딩들의 학교에 초딩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걸? 했더니 진짜 재밌는 게 나와버린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캐릭터들 다 특색이 강한데, 그 상태로 서로서로 티키타카 하는 것만 봐도 재밌었고, 특히 부산 출신 맹순정이 사람들이 부산 출신이라 많이 자신이나 하는 거 생각했더니 무슨 충청도보다 물결 표시가 많은 애가 전화가서 멍 때리고 나 이런 거 잘 모른다, 내가 나라는 이길 기다 이러는 모습은 지금 봐도 귀엽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깨우겠다고 식칼 들고 가는 레전드 장면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이 외에도 부밀마을 출신인지 의심되는 영어쌤의 운전 실력 같은 재밌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런 재밌는 장면이 더 재밌었던 이유가 로컬라이징이죠. 아까 유유백서는 번역할 때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아즈만가 대왕은 애니메이션 방영할 때 빡세게 로컬라이징 했었고, 그래서 부산댁 맹순정이는 원래 오사카 출신이고 별명도 오사카였죠. 헌데 이만화는 이런 인물들 이름이나 별명만 로컬라이징한 게 아니라 나라가 응원하는 요미무라 자이언츠의 인형을 보고 이번에는 자기가 응원하는 한신 타이거즈가 이길 거라면서 초딩이랑 기싸움 야무지게 했던 그 장면. 이 장면은 한국에서 로컬라이징 했을 때 그 시절 꼴찌 경쟁으로 라이벌 구도를 잡았던 롯데와 LG로 로컬라이징하고, 나라는 LG, 소란이는 롯데 팬이라 올해 우승은 롯데다, 아니다 LG다 이러면서 안돼 닥쳐 하는 복날 전투마냥 야무지게 싸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소란이가 화가 많은 이유는 야구 본 거가 아니, 나라는 도대체 몇 수 앞을 본 건지 감도 안 잡히는 야구팀 선관을 확인하는 게 가능한 로컬라이징을 보여줬던 게 아즈만가 대왕입니다. 거기에 엔딩 소녀의 로망, 코러스 가사에 아주 망가지지는 마 같은 거 넣은 거 보면 진짜 신경을 많이 쓴 애니메이션인데, 오늘 볼 건 후반부에 나오는 수학여행 에피소드입니다. 이 만화는 여고생 일상물의 정석답게 여러 이벤트가 있었고 후반부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점프튀고 고등학교로 온 윤나라양은 첫 번째 수학여행이라 신이 나서 좋아 죽는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수학여행 목적지 일본에서는 오키나와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컨셉이지만 우리나라는 이 시절에 캐릭터 이름 전부 한국 이름으로 바꾼 거 보면 알겠지만 지명도 전부 한국식으로 바꿔서 만년설이 있는 남산, 남포동의 도톤보리 같은 게 탄생하고 그랬죠. 무튼 그런 시절이라 여기도 이름부터 시작해 야구팀까지 다 바꿔서 오키나와도 그 시절 국룰 오키나와 이꼴 제주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 시절 투니버스는 안 바꿉니다. 아니 무슨 그냥 하지 말죠, 요즘 오키나와로 가는 학교도 많던데 하는 이달의 사원짤 마냥 빡세게 하던 로컬라이징 애니가 갑자기 독장선을 타게 됩니다. 아마 이게 이리모테 삭 마야가 등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친구가 멸종 일보 직전 등급의 천연 기념물이라 이런 친구가 제주도에 있으면 설정 충돌이 좀 심하게 나는 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죠. 이런 식으로 진짜 디테일하게 대사를 잘 짰던 아즈만가 대왕. 헌데 그런 이유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한국식 이름이죠. 아직도 맹순정이를 부산댁이라고 부르고 사쿠라기 하나미치는 무슨 넌 내 마음속 강백호야 임마 하는 거 마냥 그 시절에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많이 바꿨죠. 그리고 지금은 코난이 극장판에서는 일본식 이름을 그대로 쓰지만 애니메이션 버전은 한국식으로 로컬라이징 꾸준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웃겨서 기억나는 거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명탐정 코난 1026화, 자막판 2023 23화, 더빙판 21기 20화, 말할 수 없는 목격자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의 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오리지널 에피소드가 처음 보는 초식으로 시청자 머리통 흔들흔들하게 하는 이야기라면, 이 에피소드는 그래도 모난데 없이 볼만한 에피소드입니다. 헌데 오늘 볼 건 더빙판. 이 에피소드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3명의 피해자가 나올 만큼 범인은 악질이었죠. 그리고 그 사건의 목격자는 목격을 했음에도 자신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격자의 컨셉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캐릭터라 코난 세트 메뉴가 탐문을 위해 찾아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판에서는 이 사람 이름이 방구석에서 안 나온다고 방규석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름이 꿀잼이지만 알고 보니 이 에피소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흐름은 범인을 목격한 목격자 관련돼서 얽히고 설킨 이야기고, 그런 와중 이 방규석씨는 알고 보니 진짜 방규석이 아닌 방규석씨의 친구로, 방규석씨가 아이돌 덕질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 규석씨 엄마를 속이기 위해 규석씨인 척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은 유대신입니다. 솔직히 이름만 보면 5억만급 네이밍 센스로 웃음이 나오지만 5억만도 까보면 정성이 느껴지는 이름인 거 마냥 이것도 초월 번역급인데요. 일단 원본 방규석씨는 코모리 히카루, 그리고 유대신씨는 카게야마 시노부로, 코모리 히카루는 히키코모리에서 나온 거고 카게야마 시노부는 그림자의 숨다라는 뜻이라 가짜라는 복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최대한 반영해서 방구석 히키코모리는 방규석, 그림자의 숨은 가짜라는 복선이 깔린 카게야마는 유 대신 이런 느낌으로 초월 번역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웃기면서도 재밌었던 초월 번역을 보여준 코난. 헌데 이런 탐정물 로컬라이징 하면 뭐니뭐니 해도 트릭이죠. 그건 소년 탐정 김전일 프랑스 은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친구는 현재는 잘나가는 모델이지만 과거에는 도둑질부터 보약 같은 화려한 범죄 이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전남친이 야 너 좀 잘나가는데 하면서 접근해 돈 달라고 협박을 하다가 그대로 꽃병을 맞고 죽습니다.
무튼 이 친구는 뒷골목 스트리트 출신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큰 캐리어를 사러 가는데 그때 전일이를 마주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 친구는 미유키까지 초등학교 때 친구였다고 하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즐거웠던 옛날 과거의 상이 아니니 일단 자기가 런웨이를 서는 패션쇼 티켓을 주고 이 친구는 시체를 캐리어에 돌과 함께 넣어서 유기시키고 아직까지 경찰 같은 데서 연락이 안 온 걸 보고 안심하며 전일이와 미유키를 만나 하하호호한 일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기 현장의 사진과 방 전화로 나는 지난밤에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협박을 받아 전일이의 소꿉친구는 진범의 공범이자 꼭두각시 마냥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볼 건 전일이의 추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죽기 전 검은 리본으로 묶인 상자에 웨딩드레스와 은하가 들어있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귀신같이 피해자들 사이즈에 딱 맞았습니다. 딱 맞는 이유는 이 회사는 패션 회사라 사원들의 신체 사이즈는 다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름별로 플로피 디스켓, USB 틀딱 에디션에 정리를 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사원들의 신체 사이즈가 들어있는 디스켓을 훔쳐서 알맞은 사이즈를 보낸 건데 문제는 범인이 여기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에게도 웨딩드레스를 보내고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디스켓도 훔쳐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헌데 여기서 나온 트릭은 이름 말장난인데 일단 범인의 이름은 토리마루 나오코지만 토로 시작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디스켓에 없고 카 디스켓에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토리마루의 첫 시작 한자는 새 조자인데 입력 과정에서 비슷하게 생긴 까마귀 오자와 혼동되어 회사 데이터에는 카라스마야 나오코 대충 요런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컴맹이라는 컨셉이라 자기 데이터가 잘못 입력되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히히 나 토시니까 토 디스켓 훔치고 범인 아닌 척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걸린 거예요. 약간 김 빠지는 말장난 트릭 느낌이 들지만 오늘 볼 건 더빙판. 현재 전일이는 대원 쪽에서 리턴즈까지 방영을 해줬지만 과거에는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현재 전일이 빼고 전부 일본 이름인 교포 소년탐정 김전일 메타가 아니고 미유키는 설유미, 켄모치는 이사무 같은 다 한국식 이름으로 로컬라이징 시켰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놈 고주망, 이시키 그림 좀 치네, 한그림 하네, 한그림, 넌 촬영해라 도영상. 진짜 캐릭터들 이름 이런 식으로 지어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프랑스 은하 살인사건으로 돌아와서 이 시기에 투니버스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싹 바꾸던 시기라 회사 이름부터 키메라로 바꾸면서 인물들 다 바꿉니다. 그래서 머리통이 살짝 뜨거워졌을 겁니다. 일단 본편이 카랑 토? 내가 아는 건 타랑 토밖에 없는데 싶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환자 트릭이지만 그 시절 제작진들은 고민 끝에 토리마루 나오코를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피에로 사고치, 프린세스 에리, 젠틀맨 이런 친구들 나오던 시절이라 마리아는 약한 편입니다. 무튼 마리아, 누가 봐도 외국인 같잖아요. 헌데 이 마리아는 성이 마시고 이름이 리아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디스켓 트릭에 외국인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아까는 글자 차이로 토가 카로 가버렸다면 여기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외국인 이름이니 아 외국인 직원이구나 하면서 외국인 직원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컨셉으로 바꿔서 마시 디스켓에는 없고 외국인 직원 디스켓에 들어가 범행이 걸렸죠. 이런 식으로 제작진의 정성이 들어간 로컬라이징. 마리아 외국인은 지금 와도 잘한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애니를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인 로컬라이징 관련해서 한번 시입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재밌게 봤던 로컬라이징 있나요? 댓글로 알려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